먼저 X라인 아니 레이어를 좀 만들어 볼까요? 이렇게 저처럼 중심선 레이어 하나 만드시고 외형선 대한 레이어를 하나 만들어 보시죠. 자, 중심선에 대한 레이어를 먼저 선택하시고 X라인 0도 90도, 그 다음 외형선을 가지고 그 도면을 그립니다. 서클 반지름 9mm,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22mm. X라인 버티컬 옵셋 22mm. 자, 여기서부터 여기까지는 5mm입니다. 옵셋 2.5mm. 자, 특성 일치 매치 프로퍼틱스로 특성 맞추고 나머진 필렛 하시면 됩니다. 그러면 이렇게 손쉽게 그려집니다. 자, 여기까지 그려보시죠. 그 다음은 트림 여기 잘라내고요. 그 다음 서클 반지름 19, 다시 한번 서클 반지름 65, 옵셋 11, 다시 옵셋 5mm. 자, 그리고 나머지 트림으로 잘라내시면 됩니다. 자, 여기까지 그려보시죠. 첫 번째 원은 여기에 접하면서 반지름이 10이랍니다. 접하면서 반지름 10이래요. 그럼 이거는 이렇게 10mm 옵셋 하시면 돼요. 중심점이 여기 있다는 뜻입니다. 다시 말하면 이렇게 여기 교차점에서 반지름 10을 그리시면 돼요. 접하면서 반지름 10인원. 그 다음 두 번째는 어떻게 그리냐면 여기 접하고 여기 접하면서 반지름이 30인원입니다. 서클의 TTR입니다. 서클 TTR 접하고 반지름 30. 네, 다 됐네요. 나머지 트림으로 끊으시면 됩니다. 자, 이런 모습입니다. 이렇게 생긴 게 하나입니다. 자, 한번 그려보시죠. 두 번째는 어디냐면 이 선에서 이 아래 방향으로 30mm, 이 선에서 20mm 떨어진 곳에 중심점이 있습니다. 옵셋 30mm. 이렇게요. 한 번 더 옵셋 20mm. 바로 여기 교차점에 중심이 있답니다. 반지름은 40. 네. 중심점 지우고 트림으로 끊고 나머지 지웁니다. 여기까지 해보시죠. 이 원과 이 원이 반지름 19. 서클 TTR을 쓰셔도 괜찮아요. 근데 서클 TTR 대신에 필렛을 쓰시면 됩니다. 필렛 여기 라디어스 19. 그래서 여기 한번 클릭, 여기 한번 클릭. 자, 다시 한번 필렛 반지름 5mm. 여기 한번 클릭, 여기 한번 클릭. 자, 그러면 이제 기본은 끝났습니다. 어레이를 합니다. 폴라 어레이 이렇게 선택하고 엔터. 중심점. 자, 개수 4개. 근데 중요한 건 여기 오소시에이티브를 더 이상 켜놓으시면 안 됩니다. 오소시에이티브 켜지면 어떻게 돼요? 수정이 안 되겠죠. 오소시에이티브 여기 켜져 있는지 꺼져 있는지 확인하시고 반드시 끄셔야 됩니다. 그리고 클로즈. 그럼 다 완성됐네요. 이번에는 경로 배열이라고 합니다. 경로 배열을 하기 전에 우리가 조금 공부해야 될 명령어가 있는데 그건 조인이라는 기능입니다. 여기 조인이요. 이렇게 우리가 사용했던 트림이나 익스플로드를 거꾸로 연결해주는 명령어입니다. 정반대되는 명령어입니다. 자, 제가 라인을 그렸고요. 자, 이렇게 다시 라인을 그린 다음
트림으로 여길 중간에 끊었습니다. 이 선과 이 선은 본래 하나의 선이었습니다. 근데 제가 트림으로 끊었습니다. 자, 그리고 레이어도 이렇게 바꿨습니다. 여러분들도 이렇게 한번 해보시죠. 그러면 이제 조인을 해볼 건데요. 이 선은 원래 평행선이었습니다. 그죠? 그러니까 이 선의 위치와 이 선의 위치는 서로 동일선상에 있었던 거죠. 조인 명령어가 요거네요. 조인 명령어는 여기 있습니다. 여기 서랍을 열어서 두 줄 중에 아랫줄 네 번째 조인입니다. 자, 조인. 얘하고 얘하고 결합을 할 겁니다. 그러면 둘 중에 누구 하나가 원본이 되고 다른 하나가 거기에 결합이 되는 겁니다. 캐드는 먼저 소스를 선택해 달라고 물어봅니다. 셀렉트 소스 오브젝트. 원본이 누굽니까? 라고 물어봅니다. 자, 원본 선택하고 그 다음에 엔터 없습니다. 엔터 없고 여기에 합쳐질 거 그리고 다 선택해 놓고 엔터. 그러면 합쳐진 거 보이시나요? 자, 한번 해보시죠. 이렇게 선들이 구부러져 있고 각도가 있고 그 다음에 끝점이 맞닿아 있어야 됩니다. 이런 것들은 폴리선으로 바뀝니다. 자, 조인 원본 선택하고 나머지 선택하고 엔터. 그러면 이와 같이 폴리선으로 바뀌게 됩니다. 그러니까 조인 명령어는 두 가지가 있는 거죠. 동일선상에 있는 건 하나의 객체로 바꿔주는 거고 그 다음에 이렇게 꼭지점이 맞닿아 있는 선들은 폴리선으로 바꾸어 줍니다. 자, 한번 해보시죠. 이제 선을 좀 그려볼까요? 라인 자, 50mm 아이고 50mm 100mm 50mm 50mm 150mm. 자, 이 끝에도 다시 100mm 아니 50mm. 자, 제가 선을 이렇게 그려봤습니다. 한번 그려보시죠. 그 다음에 조인이요. 그러면 이렇게 폴리선으로 바뀐 거 보이시나요? 자, 폴리선으로 이렇게 만들어 보시죠. 이 아래다가 서클을 하나 그릴 겁니다. 반지름 5mm. 이렇게 서클을 제가 그렸습니다. 요렇게 길을 따라서 이렇게 복사하는 겁니다. 그게 패스 어레이입니다. 경로 배열이요. 자, 경로 배열입니다. 객체 선택하고 엔터. 그 다음 패스 커브 선택하면 이렇게 경로를 따라서 쭉 복제가 일어나죠. 주로 이제 공장의 컨베어 벨트 같은 거 설계할 때 주로 많이 사용합니다. 여기서 우리가 기억해야 될 건 요겁니다. 여기 중간에 보면 메주어라는 거 있죠. 메주어하고 디바이드하고 값이 두 개가 있습니다. 메주어는 길이로 나눌 때 씁니다. 예를 들어서 메주어는 여기 간격, 메주어는 여기 비트윈. 예를 들어서 50mm 간격으로 복사해 주세요. 그럼 50mm 간격으로 복사된 거 보이시나요? 25mm 간격으로 복사해 주세요. 이렇게요. 25mm 간격으로 현재 복제가 일어났습니다. 요건 메주어입니다. 내가 지정한 길이로 나누는 것, 내가 지정한 길이대로 복사하는 것, 이건 메주어입니다. 그에 비해서 디바이드는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개수를 의미합니다. 15개, 총 15개로 복제가 일어났습니다. 11개, 그러면 총 11개로 복제가 일어난 겁니다. 그러니까 전체 수량으로 따지는 건 디바이드, 간격으로 따지는 건 메주어. 자, 한번 해보시죠. 매주는 간격? 네, 메주는 간격, 디바이드는 수량. 네.
조금 쉬셨나요? 자, 이번에는 이제 미러라는 명령어에 대해서 알아보죠. 미러는 대칭입니다. 뭐냐면은 그 스케치북에다가 물감을 짜요. 그리고 스케치북을 딱 절반 접었다가 펼치면 두 개가 서로 딱 대칭돼서 나오죠. 그걸 미러라고 합니다. 근데 여기에는 하나 더 우리가 써야 될 게 있는데, 그게 뭐냐면 스케치북을 이렇게 멀리서 이렇게 덮느냐 아니면 이렇게 가까이서 덮느냐, 스케치북을 접는 선이 있겠죠. 그걸 미러 라인이라고 합니다. 미러 라인까지 그리셔야 돼요. 자, 제가 대충 그릴 겁니다. 여러분들은 꼭 저처럼 그리실 필요는 없습니다. 제가 이렇게 그려봤습니다. 자, 저는 이렇게 대충 그려봤습니다. 여러분들도 대충 그려보시죠. 자, 미러입니다. 미러 명령어는 여기 있네요. 여기 미러 대칭 명령어는 여기 있습니다. 자, 미러 그랬더니 대칭할 객체를 선택해 달랍니다. 선택했고요. 엔터. 그러면 미러 라인을 물어봅니다. 얘가 미러 라인입니다. 여기에 첫 번째 점과 두 번째 점을 지정해 주시면 됩니다. 이렇게요. 이때 이제 한 번 더 물어봐요. Erase source object, 원본을 지울까요? 라고 물어봅니다. 아니요, 원본 지우면 안 되겠죠. 어떤가요? 두 개가 대칭된 거 보이시나요? 자, 저는 여기다가 타원을 그려 보겠습니다. 자, 그러면 자, 이렇게 나비 그림이 됐네요. 이런 것들이 보통 대칭돼서 만들어지죠. 자, 한번 해보실까요? 제가 선을 이렇게 그려봤습니다. 미러 선택하고 엔터. 이렇게 사선으로 그리니까 어떤가요? 사선으로 대칭되는 거 보이시죠? 다시 한번 볼까요? 대칭되는 거 보이시죠? 다시 한번 봅니다. 자, 마지막에 Erase source object, 원본 삭제할까요? Yes. 그러면 여기 있던 원본이 이쪽으로 넘어간 거 보이시나요? 다시 한번 봅니다. 미러 대칭선 두 개 지정하고요. 맨 마지막에 물어보는 게 이렇게 Erase source object, 원본 지울까요? Yes. 그럼 어떻게 돼요? 4번이 넘어갑니다. 자, 이렇게 사선으로도 대칭해 보시고 Erase source object도 한번 해보시죠. 자, X라인 0도 90도, 이 두 개는 중심선입니다. 서클 반지름 33.6. 자, 그 다음에 이제 여기 원이 하나 더 들어가죠. 서클 반지름 38.4. 문제는 이 선에서 28도입니다. 그러면 이쪽에서 62도가 되는군요. 자, X라인 앵글 62도. 자, 이렇게 갖다 놓고 특성 일치로 선을 그리게 되면 금방 그려지게 됩니다. 반지름 6.4, 옵셋 6.4. 자, 마지막으로 옵셋 5mm 트림으로 선 끊고요. 자, 나머지 필렛으로 선을 마무리합니다. 반지름 0으로 자, 이렇게요. 나머지는 트림으로 선 지웁니다.
자, 마지막으로 매치 프로퍼티스로 선을 정리하면 이런 모습이 되겠죠. 자, 여기까지 그려보시죠. 이제 위아래로, 여기서 아래쪽으로, 그 다음 위쪽으로 옵셋 하시면 됩니다. 옵셋 45mm, 다시 한번 106mm를 옵셋 하는데, 자, 절반은 필요 없으니까 지우도록 하죠. 여기도 5mm 옵셋하고, 자, 트림. 문제는 뭐냐면 여기는 중심선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밑으로 10mm 내려가야 되고, 여기는 끝선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여기도 10mm 밑으로 내려가야 됩니다. 자, 10mm 각각 이렇게 옵셋, 그 다음에 속성 일치, 자, 그 다음 옵셋 5mm, 그 다음에 트림. 그러면 이렇게 선 정리가 됐네요. 자, 여기서부터 왼쪽으로, 자, 옵셋 38mm, 옵셋 4mm. 자, 역시 매치 프로퍼티스로 필렛 반지름 0, 다시 필렛 반지름 2.4, 이렇게 생겼고요. 다시 한번 여기서 옵셋 84mm, 여기가 중심선이랍니다. 서클 반지름 10mm, 반지름 5mm. 자, 트림으로 끊으면 이런 모습이 만들어집니다. 여기까지 한번 그려보시죠. 이 위쪽에 여기서부터 71mm입니다. 옵셋 71mm. 네, 똑같습니다. 반지름 5mm, 반지름 10mm, 옵셋 5mm. 자, 트림으로 이렇게 끊어주시면 되겠고요. 다만 여기는 특징이 뭐냐면 여기가 90도입니다. 그래서 선을 이렇게 하나 그리고 필렛 반지름 0으로 해서 이렇게 필렛 처리하시면 됩니다. 자, 이렇게 되면 기본이 끝나게 됩니다. 자, 이렇게 만들어 보시죠. 이 선의 각도가 47도인데 이 선을 그리는 방법이 두 가지가 있습니다. 첫 번째는 X라인 앵글 47도, 여기 중심점에다 이렇게 갖다 놓습니다. 그리고 옵셋 10mm, 이렇게 하시면 돼요. 요건 쉬운 방법이고요. 두 번째 방법은 이렇게 합니다. 라인 오순의 탄젠트를 이용해서 클릭해 줍니다. 이렇게요. 그리고 골뱅이, 선의 길이는 얼마인지 모르니까 50mm 가 47도 방향, 그러면 이렇게 그려집니다. 두 가지 방법이에요. 자, 한번 그려보시죠. 자, 이 위에는 이렇게 되어 있네요. 마이너스 10도네요. X라인 앵글 마이너스 10도, 옵셋 10mm. 자, 이렇게 생겼습니다. 나머진 트림입니다. 이렇게 트림해 주시면 돼요. 여기도 마찬가지로 트림해 주시면 됩니다. 이 중심선에서 이쪽 방향으로 45mm 옵셋, 자, 나머지는 전부 필렛입니다. 필렛 반지름 10mm. 자, 그러면 딱 절반이 완성됐네요. 완성시켜 보시죠. 이제 그 다음에 미러를 쓰시면 되는데, 중요한 건 얘는 선택하시면 안 돼요. 얘는 미러 되면 똑같이 중복선이 되니까 미러 하신 다음에 이렇게 선택을 하셔야 돼요. 이런 식으로 여기 있는 내용들을 피해서 선택하셔야 됩니다. 엔터. 자, 그러면 대칭된 거 보이시나요? 다만 여기 선이 떨어져 있죠? 그러니까 조인 한 번 더, 그러면 여기 선으로 이렇게 바뀌니까 완성됐군요. 여기 미러가 하나 안 됐네요. 네, 완성시켜 보시죠. 얼라인이라는 명령어는 정렬하기 명령어인데 이거 원래 3D 명령어입니다.
세 점을 연결하면 세 점에 맞춰서 정렬하는 명령어입니다. 근데 우린 지금 2D에서 쓰고 있죠. 그래서 두 점만 연결할 겁니다. 자, 사각형을 이렇게 한번 그려보시죠. 긴 거 하나, 이렇게 조그만 거 하나, 이런 식으로. 자, 이렇게 그려보시죠. 자, 얼라인입니다. 제가 원하는 건 요 모서리와 이 모서리가 일직선으로 만나길 원합니다. 특히 요 점이 요 점과 일치하기를 원해요. 자, 얼라인, 객체를 선택하고 엔터. 자, 이 점이 어디로 가라고요? 여기로 가라고요. 이 점은요? 여기로 가라고요. 근데 캐드가 하나 더 물어봐요. 서드 포인트. 근데 서드 포인트는 3D를 할 때 쓰는 거고 지금 우린 2D잖아요. 여기서 끝냅니다. 엔터. 자, 그랬더니 캐드가 물어봐요. 여기 길이하고 여기 길이가 안 맞아요. 길이를 똑같게 맞출까요? 라고 물어봅니다. 제가 원하는 건 아니요. 정렬된 거 보이시나요? 네, 물체를 내가 원하는데 맞출 수 있는 명령어가 얼라인입니다. 다시 한번 해보시죠. 얼라인, 선택하고 엔터. 소스를 이렇게 지정해 줍니다. 엔터. 이번엔 예스요. 그럼 어떻게 돼요? 요 선의 길이와 이 선의 길이가 똑같게 맞춰집니다. 예스. 똑같이 맞춰지는 거 보이시나요? 자, 한번 해보시죠. 자, 제가 선을 이렇게 그렸습니다. 자, 여러분들도 선을 하나 그려보시죠. 로테이트는 내가 지정한 객체를 회전시키는 명령어입니다. 로테이트입니다. 로테이트는 여기 있어요. 명령어가. 로테이트 그러면 회전할 객체를 선택해 달랍니다. 선택하고 엔터. 그랬더니 베이스 포인트. 회전하잖아요. 그럼 회전하면 거기 중심점이 필요할 거 아니에요. 네, 중심점을 지정했습니다. 회전하는 거 보이시나요? 여기다 각도를 쓰시면 돼요. 60도. 그럼 60도 회전된 거 보이시나요? 현재 각도에서 60도를 돌아가라 이런 뜻입니다. 다시 한번 보세요. 현재 여기가 몇 도인지는 모르지만 내가 지정한 각도 45도만큼 더 회전하세요 이런 뜻입니다. 기준점을 여기다 잡았습니다. 이렇게 돌아가는 게 반시계 방향이죠. 플러스. 그럼 이쪽으로 돌리려면 마이너스 각도를 넣으시면 됩니다. 로테이트 선택하고 엔터. 기준점 클릭하고 여기다가 마이너스 90도. 그러면 반대로 이렇게 회전하는 거 보이시나요? 자, 플러스 방향으로 회전해 보시고 마이너스 방향으로도 회전해 보시죠. 자, 이번엔 과자물을 통해서 보도록 하죠. 우리가 조금 아까 이 과제물을 그렸어요. 그죠? 자, 이 선과 이 선이 28도예요. 그리고 여기가 0도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62도를 계산해서 그렸단 말이죠. 근데 이렇게 각도가 나오고 로테이트를 알면 이렇게 그릴 수 있습니다. 자, X라인. 자, 이렇게 28도잖아요. 자, 이 방향이 플러스고 이쪽 방향이 마이너스죠. 자, 로테이트. 기준점 클릭하고 회전하는 거 보이시나요? 근데 여기 카피 기능이 있습니다. 복사해서 회전하는 겁니다. 카피 누르면 하나가 생겨났죠? 여기에 마이너스 28도. 그러면 여기서부터 이만큼의 각도를 계산할 필요가 없는 거죠. 도면에 나와 있는 대로 여기서부터 요만큼만 계산하면 되는 거죠. 자, 트림으로 끊으면 끝납니다. 자, 한번 해보시죠. X라인 0도 90도. 얘는 중심선이고요. 옵셋 50mm, 위아래 50mm, 옵셋 20mm. 자, 150mm. 다시 한번 옵셋. 자, 요렇게 생긴 거 기억나시죠? 자, 옵셋 5mm. 네, 이렇게 5mm씩 옵셋해서 중심선 길이 정리하고요. 자, 이 선들은 삭제. 문제는
여기죠. 18mm 옵셋 후 이렇게 18mm를 옵셋한 다음, 자 이렇게 여기가 10도죠. 그때 우리는 X라인을 그리거나 아니면 상대 극좌표로 그렸단 말이죠. 이제 로테이트를 쓰는 겁니다. 로테이트, 여기서 10도 더 회전, 로테이트, 여기서 마이너스 10도 회전, 옵셋 10mm. 자, 속성 일치, 필렛 반지름 0으로 하고 클릭하면 금방 그려집니다. 요 부분이 로테이트로 처리하는 명령어입니다. 자, 한번 해보시죠. 먼저 X라인으로 0도, 90도, 자, 옵셋 62mm, 밑으로 62mm. 자, 그 다음에 오른쪽으로 30mm, 그 다음에 39mm, 그 다음에 41mm. 요렇게 생겼습니다. 옵셋 10mm. 트림을 하게 되면 자, 이런 모습으로 만들어졌습니다. 어렵진 않을 거예요. 서클 39mm, 서클 22.5mm. 자, 그 다음에 여기 각도가 65도죠. 로테이트. 자, 카피. 그 다음에 65도. 나머지 트림으로 잘라내면 금방 그려지네요. 여기까지 그려보실까요? 자, 얘는 원래는 이렇게 그리셔야 돼요. 라인 골뱅이 10만큼 마이너스 42도, 100만큼 101도, 이렇게 그리셔야 돼요. 원래는. 근데 이건 좌표를 알아야 되고 그 다음에 각도를 계산해야 됩니다. 근데 우린 몰라요. 근데 여기에서 이 선이 이쪽으로 101도랍니다. 이미 90도 여기 선이 돌아왔고, 그럼 11도만 이렇게 더 돌아가면 101도가 되겠네요. 자, 로테이트 11도. 그 다음 로테이트. 자, 여기서 이렇게 37도입니다. 자, 카피 37도. 요 선의 길이가 10mm가 돼야 됩니다. 어떻게 하면 10mm가 될 수 있을까요? 방법은 간단합니다. 서클 그리면 돼요. 10mm. 그리고 트림으로 자르면 요 선의 길이는 10mm입니다. 이 선의 위치가 여기에서 일로 가면 돼요. 이동하기. 끝점에서 끝점으로. 나머지는 필렛이요. 자, 한번 해보시죠. 제가 각도를 알 수 없는 선을 하나 이렇게 그렸습니다. 이 선이 절대각도 45도가 되길 원합니다. 몇 도를 회전해야 45도가 될까요? 여기를 원점으로 삼고 이렇게 해서 45도가 되길 원합니다. 몇 도를 더 회전하면 될까요? 그건 알 수가 없어요. 그래서 우리는 뭘 쓰냐면 로테이트 기능에 여기 여기 레퍼런스라는 기능이 있습니다. 레퍼런스를 이용하면 내가 원하는 각도를 쉽게 맞출 수 있습니다. 자, 먼저 좀 쉽게 해보죠. 자, 여기 제가 30도 선을 그렸습니다. 여러분도 30도 선을 하나 그려보시죠. 로테이트 선택하고 엔터, 기준점. 자, 레퍼런스를 누릅니다. 그러면 레퍼런스 앵글, 참조할 만한 앵글을 물어봅니다. 참조할 만한 각도가 얼마인가요? 제가 이 선을 30도로 그렸죠. 그러니까 30도. 그리고 엔터. 근데 뉴 앵글 몇 도를 원하시나요? 45도. 회전된 거 보이시나요? 얘는 절대각도 45도입니다. 바로 이렇게 현재 각도를 넣고 내가 새로운 각도를 입력해주면 자동으로 새로운 각도로 맞추어 줍니다. 자, 한번 해보시죠. 이번엔 얘 왼쪽에 있는 거라죠. 얘는 각도를 모릅니다. 각도를 몰라요. 그럼 어떻게 하느냐? 자, 이렇게요. 로테이트, 그 다음 베이스 포인트를 클릭합니다. 근데 자, 레퍼런스를 눌러놓으니 얘가 각도를 물어봐요.
어떻게 하냐면 베이스 포인트를 첫 번째로 누르고 그 맞은편에 있는 점을 두 번째로 누릅니다. 점 두 개를 누르면 그 두 점 사이의 각도가 입력이 됩니다. 이렇게요. 첫 번째 점, 두 번째 점. 그러면 커서와 함께 이렇게 똑같이 움직입니다. 여기다가 45도. 이렇게요. 다시 봅니다. 로테이트. 베이스 포인트 여기다 찍었습니다. 베이스 포인트를 여기다 찍었어요. 자, 근데 레퍼런스를 제가 거꾸로 이렇게 찍었습니다. 첫 번째, 두 번째. 반대로 돌아가는 거 보이시나요? 180도 반대로 돌아갑니다. 그러니까 처음 선택할 때 어떻게 하라고요? 로테이트. 베이스 포인트를 선택하고 레퍼런스. 그럼 첫 번째 점이 어디가 돼요? 베이스 포인트가 됩니다. 두 번째 점이 그 반대점이에요. 그러면 내가 원하는 각도를 쉽게 맞출 수 있습니다. 잘 기억해 두세요. 베이스 포인트가 첫 번째 점입니다. 자, 한번 해보시죠. 이미지를 CAD로 불러들이는 방법은 두 가지가 있습니다. 하나는 이미지 파일을 저장한 다음 드래그 앤 드랍으로 불러들이는 방법이 있고, 하나는 컨트롤 C, 컨트롤 V가 있습니다. 자, 오른쪽 버튼 누르면 자, 이렇게 이미지 위에서 오른쪽 버튼 누르면 이미지 복사가 있습니다. 그리고 CAD로 넘어가서 컨트롤 V 그러면 이렇게 CAD 파일이 이미지 파일이 들어오게 됩니다. 이게 첫 번째 방법입니다. 자, 한번 해보시죠. 자, 두 번째 방법은 이렇게 하시면 돼요. 얘 오른쪽 버튼 누르고 이미지를 이렇게 오른쪽 버튼 누르면 이미지를 다른 이름으로 저장을 할 수 있습니다. 이런 식으로요. 다른 이름으로 저장을 하시면 돼요. 자, 그 다음 파일 탐색기에서 드래그 앤 드랍 합니다. 이렇게요. 여기 있네요. 드래그 앤 드랍 0,0 아니다. 다시 0,0으로 들어오면 안되지. 자, 마우스를 클릭. 그 다음 스케일 지정해주고 각도 지정해주면 이렇게 들어옵니다. 두 가지 방법이 있어요. 이해되셨나요? 다시 한번 볼까요? 어떻게 하라고요? 자, 선택하고 여기 파일 있네요. 드래그해서 드랍. 자, 위치 지정하고 크기 지정하고 각도 지정하고 그러면 들어옵니다. 두 번째 방법은 이미지 복사. 그 다음에 컨트롤 V. 간혹 이렇게 길게 들어오는 경우가 있습니다. 스케일 삐뚤어져 가지고 지우시고 다시 붙여넣기 해보세요. 복사가 잘못된 케이스가 이렇게 들어옵니다. 이미지 복사 다시 해주고 0,0 왜 계속 다 잘못 들어오네요. 복사. 자, 이렇게 그러니까 불러들이는 방법 두 가지가 있으니까 한번 해보시죠. 얘가 뭐냐면 이제 건축할 때 이제 토지를 확인할 때 쓰는 파일입니다. 보시면 이제 여기에요. 여기 지금 이 부분 여기가 이제 개발할 때인 거죠. 근데 이제 바탕화면이 흰색이라 커서도 흰색이라 잘 보이진 않습니다. 근데 잘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확대하고 라인 그 다음에 클릭 다시 확대하고 라인 이렇게 따는 겁니다. 자, 이렇게 제가 따냈습니다. 그러면 이 부분 따낸 거 보이시나요? 근데 중요한 거는 뭐예요? 얘 각도를 모른다는 겁니다. 이 상태에서는 도면을 못 그려요. 얘를 이렇게 돌려야 됩니다. 여기든지 여기든지 0도로 맞추어야 됩니다. 이 위쪽이 북쪽입니다. 그래서 제가 서클을 이렇게 그렸습니다. 반지름식. 자, 라인 쿼드란트
쿼드란트, 자, 옵셋 5mm, 옵셋 2.5mm, 필렛, 아이고, 이상하게 되네. 네. 자, 그러면 이제 이쪽이 북쪽이 되는 거죠. 이동해서 여기다 갖다 놓고, 로테이트, 회전하기, 원점 잡고, 레퍼런스, 원점에서 0도 방향 지정해서 0도로 맞추면 도면 그릴 준비가 끝난 거죠.